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룬 감동은 반칙 아닌가요? 드라마에서요. 한 사람 두 자의 만남, 김낙수와 또 김부장과의 대화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이전에 무빙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듣고 울던 영안실로 찾아오던 유승용의 연기가 공감 그 자체여서 눈물을 쏟게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낙수와 김부장이 만나 대화하고 화해하고 떠나보내는 이 장면은 감동을 넘어서 반칙이라고 부를 만큼 드라마에서 강렬했습니다. 유승용이라고 하는 배우였기에 가능했을까요? 그동안 충분히 쌓인 공감과 안타까움 또 답답함이 빌드업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의 자아로 나뉘어 대화하는 기막힌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드라마에서 이 정도 감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좀 먹먹하더라고요. 저도 중년이라서 그렇겠지만 두 자아의 대화, 이 메시지 방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많은 드라마가 주인공의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백이나 회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자기 안의 두 자아를 실제로 대화하게 만들었죠. 내면의 생생한 구체화를 보여줬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질문을 혼자 던지는 것보다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싶었냐라고 자기에게 직접 묻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자기 객관화의 가능성도 보여주거든요. 김부장 수고했어라고 말할 때 자신의 25년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별 의식이 구체화됐거든요. 단순히 이제 달라져야지 그게 아니라 옛 자아와 악수하고 이제 가라라고 말함으로써 진짜 이별이 완성이 되죠. 중년 서사가 주는 감동은 바로 이 인정의 순간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신이 틀렸던 부분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이 노력했던 부분도 인정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인생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장면은 그 과정을 아주 정교하고 따뜻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김낙수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보게 되는 거죠. 나도 언젠가 내 안의 타이틀 자아와 이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가능했던 건 아내 하진의 예리한 한마디 덕분이었죠. 역시 아내에게 빨리 말하고 솔직해져야죠. 김낙수는 서울 외곽 빌라 월세로 살면서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며 사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늙었고 지쳤다고 그러죠. 그 집만큼은 자신이 지키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진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솔직해지는구나. 지키고 싶은 건 집이 아니라 네 자존심이지. 너만 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김낙수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겠죠. 이 말이 김낙수와 김부장을 서로 만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자아의 분리 대화는 타이틀 대 인간의 대화였다고 봐야 되겠죠. 한 사람 안에 살고 있던 두 개의 자아가 처음으로 마주 앉은 거죠. 한쪽에는 김부장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의 자가를 마련한 또 직함과 타이틀로 자신을 정의해온 자존심 있는 또 자부심 넘치는 자아죠. 다른 한쪽에는 김낙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고 나 이제 늙었어 지쳤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타이틀이 벗겨진 맨몸의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이 맨몸의 인간이거든요. 평소라면 김낙수는 이 둘을 섞어서 살았죠.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나는 버텼다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면서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처음으로 그 두 자아가 분리가 됩니다. 김낙수가 물어보죠. 도대체 너 왜 임원이 되고 싶었냐? 김부장의 대답이 솔직했죠. 가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 자존심, 그걸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순간이죠. 이건 중년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큰 심리적인 사건입니다. 관계가 뒤집히고 내가 지킨 것의 진실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중년, 그러니까 40대 50대 남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가족을 위해 참았다, 버텼다, 희생했다. 김낙수도 늘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은 다음에 김낙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거죠. 진실의 빛이 보인 거죠. 그리고 인정하게 됐던 거죠. 그래,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김 부장이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진이랑 수겸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진이랑 수겸이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내가 지켜준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지켜준 가족으로 뒤집힙니다. 내가 짊어진 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버텨준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자각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자존심을 합리화하는 핑계였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참 아프지 않나요? 또 그러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또 주게 됩니다.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을 나와 함께 살아준 존재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이 장면의 진짜 핵심은 마지막 대목입니다. 김 부장 그동안 수고했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선물 한 번 못 줬어. 그동안 수고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아마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서투른 김낙수기도 하지만 중년이라는 거 모두 비슷하잖아요. 그나마 가족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자기 자신인데도 말이죠. 김낙수의 말은 두 가지잖아요. 수고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죠. 그리고 미안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김낙수가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중년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로 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며 끝까지 버티거나 다 내 탓이다라고 하며 자기 혐오에 빠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은 둘 다 아닙니다. 네가 한 노력, 고생, 수고 그거 진짜였다라고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매달려 가족을 제대로 못 봤던 것도 맞다라고 한계도 인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현실에 거의 없죠. 자기 안의 열등감, 자존심, 상처, 그 깊은 관계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나를 불러내서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건 완전히 틀린 삶이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던 삶, 그 삶을 통째로 마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김낙수와 김 부장이 이별하는 장면, 그거 참 감동적이죠. 저 한 장면을 위해서 드라마가 달려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별은 회사에서 퇴사, 돈, 사기와 빚, 집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별은 다르죠. 여기서 떠나보내는 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자아 자체입니다. 김 부장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가라. 악수하고 인사하고 보내주죠. 이건 거의 자기 안에 있는 타이틀을 가진 자아의 장례식 같은 거잖아요. 그전까지 김낙수는 회사를 떠나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장님이었고 사기를 당해도 나는 원래 잘 나가던 대기업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에 매달렸고 백상무가 부르면 다시 뛰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상무라는 폼나는 꿈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안타까운 미련이었죠. 그런데 헤어지는 장면 이후로 그 타이틀과 완전히 결별하죠. 나는 더 이상 타이틀로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죠. 그게 왜 중년에게 중요할까요? 40대 50대 위기에서 가장 힘든 지점이 바로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나 말고 직함이 하나도 없는 나를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그 상상을 아주 구체적인 이별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가장 아픈 중년의 두려움, 그걸 솔직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김낙수도 그 두려움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살았던 타이틀, 시간들이 자아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 이별하고 결별하는 장면, 어렵지만 마주해야 되는 그 진실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참 따뜻하더라고요. 중년들을 위한 장면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낙수와 김 부장의 대화 장면은 단순히 자기 위로하고 또 울고 끝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인생의 1막을 마무리하고 2막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관문을 기가 막히게 보여줬던 겁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그 긴 타이틀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한 사람, 김낙수를 꺼내는 장면인 겁니다. 타이틀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지금을 치열하게 살고 지금 혼란스러운 중년들을 위해서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자가 김 부장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